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지도부가 다 물러났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하고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당 쇄신, 특히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 당대표는 3파전이죠.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7명의 후보가 이제 도전에 나섰는데요. 현재 그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근데 친문이냐, 비문이냐, 누가 우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후에 이 당 쇄신을 위한 당권 레이스 먼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분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냥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이 반이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박 반박 비박 이런 식으로 구분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제 하기가 쉬워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친문 비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국정평가 내지 대통령 지지도보다 좀 별로 높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감히 반문은 고사하고 비문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죠.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 중에 친문 비문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옛날에 오래된 2012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은 홍영표 의원이 좀 가깝기는 한데 네. 이분이 그러면 친문 권리당원들한테 홍영표 의원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 다 친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은 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7명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른바 친문 비문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질서 있는 쇄신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혁신을 질서 있게 하면 질서는 잡힐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볼 땐 미흡한 겁니다. 저 집안은 저렇게 참패하고도 반성을 할 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좀 앞서 있다고 돼 있는데요. 네.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저 당이 혁신을 했구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봐줄지 이런 부분. 민주당의 고민은 그 지점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격적으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의 교체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친문이고 아니면 거리가 조금 먼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민평연계열이다 그러면 민평연계열은 친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친문이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 민주당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하게 많이 변할 것이다. 본인들이 또 말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쇄신,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쇄신, 혁신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러면 사람 교체, 그다음에 정책 기조 전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 사람 교체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대표 경선 물론이고 원내대표 경선 물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 교체는 없는 거고 그럼 정책 기조의 전환도 지금 현재 청와대의 기류나 또는 아니면 당정청의 기류나 이런 걸 보면 그것도 또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말로는 혁신 쇄신을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들 피부에 유권자들 피부에 와닿는 혁신 쇄신이 될 것이냐? 이거는 현재까지는 지금 회의적인 기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쇄신이나 혁신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연기하고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이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굴 시켜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 아니 그러면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분은 그렇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또 다시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게 낫다라고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은 바로 내일 치러집니다. 친문 윤호중 대 비주류 박완주의 양자 대결인데요. 누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판세까지 영향이 있을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초선들의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초선이 우선 숫자가 많으니까 네. 뭐 8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초선이니까 이제 초선들이 만약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면 뭐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민평년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핵심 친문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친문들의 얘기가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뭐 친문 세력과 그 언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경쟁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당내 외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쇄신, 혁신 이런 게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냥 도로 원래부터도 친문이 그 주류인 당이었는데 지금 참패하고 나서도 결국은 다시 또 친문이 당권과 원내대표를 다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당내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뭐 캐스팅 역할을 하기보다 그러면 윤호중 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내외에서 아마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또 초선들 사이에서도 네. 일치된 그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친문 비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서요. 뭐 당내 평판이라든가 의원들끼리의 뭐 친소관계 또 뭐 국회의원 될 때 뭐 누가 좀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이 박완주 의원이 좀 세게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박완주 의원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윤호중 의원이 좀 유리한 거는 현실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윤호중 의원이 되면 우리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박완주 의원에 대한 뭐 약간 동정표 내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약자에 대한 네. 동정. 어떤 뭐 그런 네. 것들 또 네.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윤호중 의원이 이제 우세하다는 이제 관측 속에 어쨌든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쇄신을 하려면 당심과 민심의 간격을 이제 좁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강성 친문 당원들이 초선 의원들의 이제 조국 사태 반성문을 놓고 배은망덕이다 뭐 이런 이제 성명까지 강하게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일부 그 강성 당원들이 이제 여전히 거대 여당을 흔들고 있다는 이런 지적.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잘 하려면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향식 민주주의 이런 거죠. 그런데 권리당원들 중에 좀 일부가 당원들의 강성 여론을 좀 과다대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민주당의 그 4선, 5선 중진 의원 6명이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 일동 이런 명의로 자꾸 입장을 내는데 그거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는 거다. 이거 당원 당규 또는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같이 또 당심이 민심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 하고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권리당원들끼리 또 의원들하고 좀 강성 권리당원들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대 그 한국 정당사를 봐도 사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표현을 자꾸 쓴단 말이죠. 과거 정당들은 그런 일이 그 극단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휘둘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사실은 뭐 그때 친박 핵심 뭐 무슨 진박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을 휘둘고 나중에는 탄핵 이후에는 뭐 그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거의 힘을 못 썼어요, 당에서. 그것처럼 저는 민주당의 경우에도 어차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을 주도해 왔다면 지금 자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민심과 당심이 지금 크게 거리가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가 민심과 당시 크나큰 거리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 여기부터 민주당은 지금 뭐 의견 일치를 봐야 돼요. 네. 거기부터 지금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조차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주장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주장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오셨죠?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이 통합이냐 아니면 일종의 뭐 당권 뭐 어차피 이제 저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야권 통합과 당권 경쟁에 얽히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하죠.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자강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통합은 과거 제 경험이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무진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네, 어제 그 당 중진 연석 회의 장면을 이제 보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선 전대론보다는 선 통합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진석 의원은 이제 발언도 보셨듯이 통합이 자강이다라고 이제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강조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제 의중이었는데 네. 이 의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4.7 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뭐 통합을 하겠다, 입당을 하겠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쪽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당대당 합당이나 어떤 조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결론 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고 당기는 현상까지 지금 생기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을 곧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뭐 무슨 엄청난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어차피 새 지도부를 국민의힘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논쟁의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 당내 갈등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약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 말씀에 있는 일리가 있어요. 이거 합당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게 아니고요. 여당이 참패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 내부 갈등 이게 원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김정인 위원장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원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거 약간 좀 조정기가 필요해요. 좀 약간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 또 잘 나갈 때 약간 오만해지게 신이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당권 투쟁 격화되는 거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한쪽은 너무 참패를 해서 얼떨떨하고 한쪽은 너무 압승을 해서 얼떨떨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내일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그 전당대회 전에 이 합당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5월 이제 늦으면 뭐 한 6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빨리 하려고 하고 국민의당은 조금 늦추려고 하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런 기류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의당이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뭐 내주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게 며칠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 주장하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보는데 그걸 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내주 말까지 가능하겠는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외에 또 약간의 물밑 협상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기하고 언론 합당하겠다고 하면 자기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쉽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어제 중진들이 비공개 회의로 전화한 뒤에는 당권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주호영, 정진석 의원이 단일화를 시도한다면서 이거 담합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거 어떤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내부 갈등이 격화한 거죠. 이제 먹을 게 생겼으니까 내가 좀 많이 먹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대행 맡고 있는데 이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를 영남이 아니고 비영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 대표는 오히려 영남 특히 TK에서 잡고 당을 좀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또 이제 반대는 아니 뭐 사람은 좋지만 이분이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당이 또 도로 TK 당으로 가서 되겠느냐 하지 마시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실존적 결단 같은 게 좀 걸려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 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그리고 어느 쪽에서 왜냐하면 원래 그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진들 가운데 자 정진석 의원하고 서로 담합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거 하고 이거는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반격을 받으니까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 문제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당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초선 중에서도 이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경쟁 국면이다. 저는 그걸 갈등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경쟁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라졌으니까 대표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를 향해서 당내 의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국면이지 이걸 갈등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여야 모두 갈등이 생기는 거게요. 네. 갈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네, 경쟁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최근 유승민계와 초선들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웅 의원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지지세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선들이 뭐 힘을 모아서 김웅 의원 또는 뭐 윤희숙 의원도 지금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초선들이 어느 한쪽으로 힘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뭐 또 표가 갈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초선들이 뭐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조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초선들이 뭐 그쪽으로 다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의 그 마음속을 아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을 그 결과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초선들이 단합돼서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여튼 초선들의 표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중진들이 좋다. 초선이라도 자기가 초선이라도 그래도 초선보다는 당대표는 중진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초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결과를 좀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당 대표 경선은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초선이 대표
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막판에 아마 김웅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떠난 지 이제 일주일 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사리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독설을 날렸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이제 행보가 뭐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 이렇게 이제 3자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서 킹메이커를 역할을 하기로 이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갖느냐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느냐의 싸움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다 보니까 아사리판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 경선을 위한 경쟁 국면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사리판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양쪽 진영을 다 아우르든가 아니면 한쪽 진영에 들어가든가 그거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걸 뭐 너무 진지하게 분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수 야당과 제3지대 싸움이다. 이건 너무 거창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어떤 그 노정객에게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이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좀 쫓아가서 위원장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좀 잘 좀 달래드리면 좀 분노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좀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야당 대표하던 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 몸담고 있던 당을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네.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신 민심 논쟁이 한창인데요. 정당이라는 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줄 논평, 민심과 당심 결국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그 뭐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가 어떻게 모시고 와서 뭐 그 야권을 재편하느냐 그 주도권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윤 전 총장은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상황 그리고 당 쇄신과 진로를 둘러싼 각 당의 움직임을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